여러가지 이유로 완독이 힘들거나 책 선택 전에 맛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컨텐츠, 이 책의 하이라이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미디어에 자주 나오는 박사님은 누구실까요? 아마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에서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의 멘토가 되어주시는 오문영 박사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요즘 발생하는 현상을 심리학자들의 의견과 심리학적 용어를 빌려서 해석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치 20년 전까지만 해도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는 심리학 용어가 흔하게 사용되진 않았지만 요즘은 미디어에서도 자주 다루고 우리도 흔하게 이야기하는 소재거리가 된 것처럼 말이죠. 이 관심에 비례해서일까요? 서점에 가면 정말 많은 심리학 책들이 있습니다. 과장을 조금만 보태면 심리학 신드롬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요. 하지만 모든 맛집엔 원조가 있듯 심리학 책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이전에도 굳건하게 본인의 자리를 지킨 책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6가지 불변의 법칙, 설득의 심리학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로버트 시알디니라는 사람으로 설득의 심리학을 위해서 약 3년간 자동차 대리점, 텔레마케팅 회사, 자선단체 등에서 일하면서 그 각각의 업체들에서 그들의 설득을 위한 마케팅 비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필한 결과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 책에선 설득을 위한 6가지 원칙으로 1. 상호성의 원칙, 2. 일관성의 원칙, 3. 사회적 증거의 원칙, 4. 호감의 원칙, 5. 건의의 원칙, 6. 회기성의 원칙 등이 있다고 이야기해주면서 각각의 원칙을 실생활에서 충분히 발생할 만한 혹은 작가가 경험했던 혹은 실제로 발생했던 예시를 들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의 원칙인 6가지를 적절한 예를 들어서 다들 설명해 주셨기에 오늘은 전반적인 이 책의 줄거리, 각각의 원칙들이죠. 이것들을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책에서 소개하는 6가지 원칙들 중 개인적으로 가장 공감이 갔었던 건의의 원칙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의 원칙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람의 권위, 즉 직업, 옷, 전문 자격, 숫자 등에 의해서 설득된다라는 원칙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아닐 것 같죠? 책에서 보여주는 여러 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그램 교수는 실험에 참가할 사람들을 신문 공고를 통해 모읍니다. 실험은 2명의 자원자가 함께 수행하게 되는데 한 명은 질문자의 역할을 하고 다른 한 명은 응답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네, 모두 자원자입니다. 그리고 흰 가운을 차려입은 교수가 질문자의 옆에 서서 이 실험을 지휘하게 됩니다. 너무나 유명한 예여서 간단하게 언급만 해드리고 넘어갈 텐데요. 이 질문자는 질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응답자는 그 질문에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응답자가 만약에 오답을 얘기하면 질문자는 교수의 명에 의해서 전기 충격을 가하게 되고 오답이 많아질수록 전기 충격의 강도는 강해지게 됩니다. 교수의 건의에 복종해서 이 질문자는 응답자를 오늘 처음 봤고 응답자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가 오답을 말했을 때 전기 충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점점 강도를 올려서 정시를 잃을 만큼 말이죠. 여러분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실험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쵸? 교수님이 시키면 해야죠. 이렇게 교수의 권위에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복종했다라는 예시입니다. 좀 무섭죠? 권위의 원칙 2번째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 거주하는 데이비드와 션이라는 2 청년은 여러 장소에서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형광색 조끼를 입는다는 점을 생각하고 이 조끼를 입었을 때 어디까지 입장이 가능할지 실험해보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광조끼와 가짜 무전기와 가짜 형광봉 등으로 영화관, 동물원, 심지어 콜드플레이의 콘서트장까지 무료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콜드플레이의 콘서트장은 정말 부럽네요. 관계자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형광조끼의 권위,
이것들을 가지고 아무런 제지 없이 들어가게 됐다라는 예가 될 수 있겠네요. 우리는 영화를 관람하기 전에 전문가들 또는 전문 리뷰어들의 평점과 관람평을 보고 가기도 하는데요. 영화를 보고 직접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우리보다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즉 직책이 있는 영화 평론가나 전문 리뷰어들의 말을 신뢰해버린 권위의 법칙에 복종되어버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가는 권위의 법칙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범주에서 일어나서 복종한다는 자각 없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서 경계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주관이 아니라 권위를 상징하는 옷과 직책, 수치, 복장 등에 의해서 설득되는지 스스로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이 책에서는 사람을 설득하는 원칙들을 나열하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원칙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여러 상황에서 이런 원칙들에 의해 우리가 설득당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에 설득하는 방법과 설득당하지 않는 방법들을 예를 들어서 보여주게 됩니다. 사람을 대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혹은 심리학 저서들의 이제 원조격을 맛보고 싶다라는 책은 지금도 너무나 유명하고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는 설득의 심리학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